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춥죠? 다들 나가실 때 외투 잘 입으시고요. 오늘부터는 더 이상 도미너스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목표 구간은 어떻게 되고, 올라갈 때는 어떻고, 또 내려갈 때는 어떻고,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전부 설명을 드려왔고, 저는 제가 드리는 말이 작은 그림에서는,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엇나갈 수는 있어도 이 큰 그림폭 안에서는 달라질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과거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최근 한 달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지겹도록 이 도미너스에 대해서만 떠들었으니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도미너스 설명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인데 좀 이상하죠? 분명 전고는 돌파를 안 했는데 이 차트에서는 전고를 뛰어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달러 차트가 아닌 엔화 차트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크게 눈여겨보지 않던 이 전고 돌파, 이것이 일본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오늘자로 전고를 조금 넘긴 상태에서 정착해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첫 번째는 일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이 가치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월의 엔화 가치, 이 부분의 엔화 가치가 달러 가치상 다른 부분, 이 격차가 존재해서 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의 이 엔화 가치와 그리고 지금의 엔화 가치를 달러상으로 표기한다면 환율상으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주류 장세를 결정하는 국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선행성은 가져갈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 삑사리나 좀 버벅이는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는 편집할 때 그냥 다 넣으려고 합니다. 저도 촬영하는데 길게 촬영하기는 싫고, 제가 드리는 말만 정확히 전달됐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영상에 송출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도미넌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미넌스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이 상승 한계치에 도달을 하면서 상승폭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는 싶지만 비트코인 고점 횡보, 지금에 보여주고 있는 고점 횡보도 그렇고 자금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이 지금의 수치는 고점을 크게 높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횡보로 도미넌스가 표기되기에 단기적으로는 잡코인 장이 나오는 거고요. 이 단기적인 장이기에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잡코인에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라면 굳이 들어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 도미넌스 하락하는 상황을 염두하면서 미들 라지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제가 전날 영상에서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는 전고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지표 RSI를 본다면 조금씩 털면서 올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의 차트상으로는 선물 ETF에 대한 이익 실현 매물과 정치적인 이슈, 시장의 급락을 자제하는 정치적인 이슈만 없다면 지금 장세에서는 59K에서 64K 이 구간에서 횡보 및 박스권을 유지하는 장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저점을 높여주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항을 뚫어주는 차트로 볼 수도 있으나, 지금의 저항을 봤을 때는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저항을 극복해내는 그런 아이디어는 절대 유효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물 ETF가 등록이 되고 거래가 개시되면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이 조정이 이전에 나왔었던 진짜 조정인지, 아니면은 이 차트상 기록되어 있는 눌림목으로 표현이 될 것인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성을 제시한다, 많이 눌릴 수도 있고 크게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의 위치가 50% 정도를 올린 자리라서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더욱 과매수를 쌓으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차트인지
저는 확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당히 털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이 몇 시에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승인된 이 프로쉐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아직 거래가 되기 전에 있습니다. 티커는 BITO, 비토이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10시에 거래가 될 거라는 소식이 돌던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게시에 관한 공식적인 노티스는 없었으므로 오늘이 아니라면 매일 밤 10시쯤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치 코인베이스가 상장될 때와 같이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코인베이스 주식 상장이 비트가 하락장을 시작한 시점에 있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분할 매도로 들어가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현물 ETF는 조금 승산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본다면 지금의 위치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코인판에 어몽길 대장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은 1월 3일 이후에 비트코인 차트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순간에서 제가 좋게 봐야 하는 것은 알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에서 잡코인장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잡코인장을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미들 라지캡 코인들을 천천히 스윙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장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 장을 한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앞으로 디파이에 관한 수요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코인도 있고 그리고 DID 부류의 KYC 코인도 있으며 레이어2 코인, 이 누사이퍼와 같은 시간에 선물 마켓이 오픈돼서 상승량이 좋게 나오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디파이 코인들이 상위를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키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최근에 디파이 이슈가 있었죠. 또한 차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현재 미들급 이상의 코인들을 보고 계실 거고 그러한 차트상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코인을 보실 때 한번 쌌던 놈 또는 쌌다가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놈 또는 여러분들 미들급 코인 고르실 때 이렇게 죽은 놈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 가지 차트에서 하나를 고를 것이고요. 아마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는 코인들이 죽은 놈처럼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트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업비트 상으로 세 가지 분류상 이러한 코인들이 어떻게 차트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쐈던 놈, 이 5월달 그리고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올리고 다시 하락장에서 죽고 더 크게 쐈던 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쐈던 놈은 하락폭이 정말 크지만 추후에 차트가 완성이 되고 또 거래대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승폭이 더욱 크게 몇 배는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전거에 올려놓지도 않고 한 중간쯤 위치에서 횡보하고 매물대 조금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은 유지를 해주거나 이런 애매한 코인은 매물대를 잘만 지켜주면은 반등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는 죽음 놈에 해당합니다. 댓글에 요즘 제 영상의 댓글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코인들이 대부분 이러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답변을 해드리자면 확률상으로 조금 낮기는 하지만 희망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쥐똥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유지가 된다면 희망적인 차트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반기 장에서는 이런 죽은 놈들 이런 코인들이 장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최근에는 차트를 다시 살펴보고 매수로 하나둘씩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한두 달 뒤에 적용이 되겠지만 이대로 3년짜리 존버의 길을 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업비트 창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들급 코인을 고를 때 정말 죽은 놈 그리고 장세를 좋게 받은 놈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한번 장세를 좋게 받은 놈 또는 중간이 애매한 놈이 되겠죠. 애매한 놈을 하나 찾자면 이 정도로 애매한 놈, 이런 코인들을 보시고 이런 코인들의 대금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힌트를 저는 얻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은 놈은 지금은 장세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완성이 되면은 다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코인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10,000라고 하는 거래소가 눈에 들어왔고요. 해당 거래소에서 만들어주는 장세가 어느 정도 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업비트상으로는 메이저나 준메이저나 거래량이 높지 않은데 해당 거래소에서는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의 대다수가 상승량을 보여줄랑 말랑 하거나 아니라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추후에 연구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00 거래소에서 보여주는 장세가 바이낸스 장세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10,000가 장을 선두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들로 여러분들이 미들 라지캡 코인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아니라면 잡코인에 희망을 걸면서 매매할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관점상으로 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쯤은 저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이번 장이 마지막 총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 제 체감상으로는 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적어도 이번 장에서는 수익들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장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시거나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에 상담 링크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